오늘은 이제 4월 달에 모의고사 좀 밀렸죠. 4월 달에 모의고사 시험도 있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고3들이 어쨌든 작년 고2 모의고사를 완벽히 숙지해야 또 좀 더 수준이 높은 고3 모의고사를 할 수 있으니까 작년 9월에 고2 때, 그러니까 지금 고3 여러분들이 작년 고2 때 쳤던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를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천연섬유는 뭐 이렇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 보니까 합성섬유를 개발했대. 그럼 여기서 합성섬유를 찾으라는 거죠. 합성섬유 누구밖에 없습니까? 나일론이 바로 합성섬유죠. 그래서 합성섬유 답 몇 번이다? 1번. 뭐 어렵지 않게 답 찾을 수 있고, 뭐 에탄올은 소독약, 뭐 암모니아는 나중에 이제 뭡니까? 질소 이용할 때 쓰는 거죠. 뭐 답은 1번 쉽게 찾았고, 2번. 자, 프로페인 이런 걸 뭐라고 하죠? 탄화수소라고 하죠. 탄소로 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진 거. 아세트산은 요 녀석이 핵심이죠. 뭡니까? CO2 중결합의 OH. 요게 바로 무슨 작용, 뭐다? 산성의 성질을 가진다는 거. 기억! 프로페인 분자식 C 3개, H 셋, 8인데 6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아세트산이 누구의 주성분이죠? 식초의 주성분이죠? 맞고요. 프로페인과 아세트산은 탄소화물 맞죠? 축이 탄소하고 수소니까. 답은 뭡니까 그러면? 4번이 답이 된다.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X가 있고 여기 뭐가 보입니까? 지금 요게 자유전자죠. 자유전자. 아, 그럼 X는 뭐다? 금속 결합 물질이다. 그리고 지금 Y 원자 두 개로 딱 이루어진 얘는 뭡니까? 공유결합이고요.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도 분자성 물질이다. 공유결합 물질은 두 가지죠. 분자성 물질이 있고 원자성 물질이 있죠. 원자성 물질의 대표가 다이아몬드 같은 거. 두 개를 구분하는 기준은 뭡니까? 녹는 점과 끓는 점 높으면 원자성, 낮으면 분자성. 이건 뭡니까 지금?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이온 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기억! 연성이 있으려면 망치로 때렸을 때 깨지면 안 되고 부서지면 안 되는데 그거는 금속의 특성이고요. 맞고요. Y2는 공유결합 물질 맞죠?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쪼개지거나 부서지기 때문에 이온결합은 금속처럼 연성과 전성이 없는 겁니다. 답 몇 번입니까? 5번이 답이 된다. 4번 한번 볼까요? 물의 무슨 실험입니까 이거? 물의 전기분해 실험이죠. 전기분해 왜 하죠? 결합이 전자와 관련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자, 물 분자를 이루는 결합의 전자가 관여함을 확인하는 거고요. 부피율을 확인하겠대요. 여기 지금 보면 Na2SO4를 왜 넣습니까? 물은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전해질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유리관 내에 뭘 확인해야 됩니까? 부피비를 확인한다고 했으니까 유리관 내에 바로 뭘 확인하면 된다? 부피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뭡니까? 기억 전기분해로 적절하다 맞고요. 수면의 높이 변화는 뭐죠? 니은, 부피로 적절하죠. 수면의 높이 변화가 많이 변하면 부피가 많이 생긴 거고요. 작게 변하면 작게 생겼죠. 그 다음, 물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 모인 기체의 성분 원소를 포함한다. 우리 물의 전기분해는 플러스 극에서 무슨 기체입니까? 산소 기체죠.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죠. 어차피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가 생겼다는 얘기는 수소와 산소로 인해 물이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이것도 뭐다? 맞는 말이다. 답 몇 번입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됐죠? 자, 5번 봅시다. 동위원소 그랬으니까 두 원자에 뭐가 똑같아야 됩니까? 양성자 수. 그러니까 요거 지금 색깔 진한 거는 3개, 4개니까 같지 않죠? 그러니까 요 녀석이 플러스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양성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가의 경우에는 양성자가 3개 있죠? 원자번호 3번이죠? 나의 경우에 똑같이 동위원소니까 역시나 원자번호는 3번이죠? 다만 양성자 3개에 중성자 3개니까 질량수 6이고요. 양성자 3개에 중성자가 4개니까 질량수가 7이 되는 거죠. 기억. 이게 양성자 아니죠? 비어있는 게 양성자죠? 틀렸습니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 3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3 맞죠? 평균 원자량 계산은 6 곱하기 7.5 더하기 7 곱하기 92.5 나누기 100인데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과 7인데 50% 있으면 6.5죠. 근데 얘가 92.5% 있으니까 무조건 6.5를 기준으로 7에 가까워야 되는데 6.425, 즉 6.5보다 6에 가깝죠. 그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조건 틀린 거죠. 왜냐면 7짜리가 비율이 훨씬 많은데 평균값이 6.5보다 작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결국 뭡니까? 바로 2번이 답이다. 이렇게. 막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시간 가겠죠. 6번 볼까요? 이온결합 물질과 관련하여 학생 A가 가설을 세웠대. 보자. 이온 사이 거리도 있고 녹num률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보면 두 개의 그룹을 비교했을 때 뭐가 보입니까? 2가 2가. 얘는 1가 1가니까 둘 사이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이온들의 뭐가 중요하겠다? 전하량이 중요하겠다. 됩니까? 녹는 점은 사실은 이온 사이 거리에도 영향을 받긴 받죠. 근데 가가 녹는 점, 이온 사이 거리가 더 멀죠, 지금 얘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녹는 점이 높다는 건 이온 사이 거리에 포커스를 맞춘 것보다는 2가 1가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그럼 답은 뭘 찾아야 됩니까? 이온 전하량과 관련된 가설을 찾으면 되죠?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녹는 점이 높다. 그걸 알고 싶은 거죠. 만약에 이온 사이 거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전하량의 곱이 같을 때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됩니다. 됐죠? 자, 7번 볼까요? 다음은 전자배치의 규칙이다. 규칙 3가지 알죠? 싸움의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훈트의 규칙. 자, 봅시다. 1번. 문제에서 가와 나는 각각 싸움의 원리와 파울리 베타 원리 중 하나라고 했는데 이 녀석이 가에 어긋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얘 지금 어디에 어긋나는 겁니까? 훈트의 규칙에 굉장히 잘 맞고 있죠. 지금 홀전자 많으니까. 근데 지금 ES, 2층에 ES가 비어 있는데 왜 2P에 왔냐 이거죠. 그러니까 가가 뭐가 된다? 싸움의 원리가 되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나가 뭐가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파울리 베타 원리가 되겠다. 그럼 지금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건 4개의 양자수가 모두 같을 수 없다. 즉 하나의 오비탈에는 2개씩만 들어가고 그 2개의 스피는 반대해야 된다. 어딜 봐도 뭡니까? 한 칸에 3개 들어간 거 없고 항상 위아래니까 둘 다 파울리 베타 원리는 잘 맞는 그런 상황인 거죠. 됐습니까? 답 찾을까요? 2의 전자배치 볼까요? 자, 여기 비어 있으니까 쌤 들뜬 상태 아닙니까? 2P 여기 3칸은 어딜 먼저 채워도 무방하죠. 왜냐? 에너지 값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괜히 여기를 비워가지고 들뜬 상태인 것처럼 했지만 분명히 정확한 바닥 상태가 맞습니다. 그리고 가는 아까 뭐라고 했죠? 가가 싸움의 원리라고 했으니까 니은도 맞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뭐 하다고 했습니까? 파울리 베타 원리 어긋난 게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X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O가 되니까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8번 한번 볼까요?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에서 양이온의 전하량의 합과 음이온의 전하량의 합은 같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하자면 이온결합은 전자를 주고받는 반응인데 잃는 전자수하고 얻는 전자수가 뭐하다? 같다. 그러면 마그네슘 2가 양이온이죠 지금. 그럼 전자를 혼자서 2개 잃는 거거든요. 산소 이온은 혼자서 전자를 2개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대1의 개수비 X도 1이고요. Y도 1이 되면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X분의 Y 곱하기 A분의 B니까 X분의 Y는 1분의 1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알루미늄은 3가 양이온이고요. 산소는 2가 음이온이거든요. 얘들 둘이 합해서 0을 만들어줘야 되죠. 최소 공배수 6이니까 얘 2개, 얘 3개 몇 대 몇으로 결합한다? 2대 3으로 결합한다. 해서 A가 얼마입니까? 2고요. B가 3이니까 답은 얼마다? 2분의 3이 답이 된다. 답 몇 번입니까? 4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된다. 이렇게.
9번 한번 봅시다. 바닥 상태의 산소 원자죠. 문제에서 산소 문제 원자 번호가 8번이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전자배치를 써보면 1s2, 2s2, 그 다음에 2p의 4가 되어야 됩니다. 됩니까? 자, 그 문제에서 가와 나의 주 양자수는 같다고 했거든요. 어차피 p 오비탈은 두 번째 껍질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됩니까? 2px가 될 거고요. 얘는 2py가 되겠죠. 주 양자수 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2s가 되면 됩니다. 기억! 가는 1s다 틀렸습니다. 나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원자와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같다. 방향성이 있냐 없냐를 묻고 있죠. 방향성이 없는 건 가고요. 나는 방향성이 있죠. X축 방향이냐 Y축 방향이냐. 다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물었거든요. 자, 보세요. 2p4라는 건 p 오비탈은 3칸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훈투의 규칙으로 따지면 하나가 들어간 다음에 3칸 중에 어느 한 칸만 2개가 들어가면 되죠. 근데 문제에서 나에 들어있는 전자가 2개다. 즉 px에 2개가 들어갔으니까 py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pz에는 무조건 1개만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다에 들어있는 거 1개다. 맞는 말이고요.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답이 된다. 10번 봅시다. 그림은 원소 A에서 E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했다. 보면 A는 1쪽인데 2죽이 1쪽이니까 얘는 뭡니까? 금속이죠. 금속 원소. 나머지는 전자를 얻는 게 쉽고 공유결합하는 뭐가 됩니까? 비금속 원소가 되겠죠. 그러면 금속 원소인가 물었을 때 yes 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A밖에 없죠. 그리고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BD하고 뭐 CE로 나눠졌겠죠. 가에 해당하는 원소는 2가지 다 틀렸습니다. 1가지죠. 기억에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 홀전자 수가 2개냐를 적용할 수 있냐. 1s2, 2s2, 2p2 홀전자 2개, 3개, 다시 2개, 1개죠. 그러면 B는 2개, D는 2개니까 둘 다 홀전자가 2개거든요. 근데 나머지 남아있는 누구지요? C하고 E는 둘 다 몇 개입니까? 1개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적용할 수 있죠. 홀전자 2개니 물었을 때 B하고 D만 맞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나에 해당하는 게 누군데요? 남아있는 건 C, E밖에 없는데 둘 다 17쪽이죠? 17쪽 다른 말로 할로젠. 답 몇 번입니까? 4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실험해 봅시다. 다음은 주어진 자료와 실험기구 중 일부를 이용하여 물의 몰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물질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에 뭐 그램을 붙인다. 알고 있는 거고요. 보니까 지금 1몰의 부피도 주어지고 밀도도 주어졌죠. 만약에 기체라면 이걸 이용하면 되죠. 부피, 1몰의 부피. 고체나 액체라면 밀도를 이용하는 게 맞죠. 근데 문제에서 물의 몰수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밀도를 이용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물은 기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아마. 이거 뭐죠? 부피 플라스크 500ml짜리. 이거 저울. 이거 뭡니까? 메스 실린더죠. 자, T도씨 1기압이라고 하니까 뭔가 얘를 써야 될 것 같지만 물이기 때문에 뭐를 사용하여 정확히 18ml를 재면 됩니까? 일단 여기다 적을까요? A는 디귿을 이용하면 되죠. 그 다음 가에서 측정한 물의 몰수를 계산하면 그랬거든요. 지금 보면요. 물을 몇 리터 취한다고 했죠? 18ml. 근데 보세요. 밀도가 1g/ml. 무슨 의미입니까? 1ml의 질량은 1g이다. 그러면 18ml의 질량은 몇 g 이야기하는 거다? 물 18g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요. 몇 몰이냐 그랬으니까 이 18g을 물에 뭘로 나눠주면 됩니까? 화학식량 문제에 주어졌죠? 18로 나누면 되니까 결국 몇 몰을 취한 거다? 1몰을 취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답 찾아볼까요? 자, X로 가장 적절한 것과 A에 해당하는 거. A에 해당하는 거 디귿이고요. X값은 얼마죠? 1몰이니까 답 몇 번이다? 4번이 이 문제가 된다. 쓸데없이 이런 짓거리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체가 아니니까. 12번 한번 볼까요? 2, 3주기 원소 A에서 C에 대한 자료이고요. 그림은 2, 3주기 원소의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잖아. 핵으로부터의 인력을 나타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원자과 전자가 5개, 6개, 7개거든요. 근데 원래 원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반지름이 감소해야 되죠. 그러면 5개에서 만약에 같은 주기라고 한다면 감소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얘들과 7, 얘가 원자까지 7개인 놈은 같은 주기라면 원자 반지름이 제일 작아야 되는데 제일 크죠. 아, 그러면 15족입니까? 15족이고 16족이고 지금 주어진 게 17족이면 어떻게 있다는 겁니까? A랑 B는 2주기에 있고 C는 몇 주기에 있다는 겁니까? 3주기에 있다.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되죠. A하고 B가 2주기고요. C가 3주기가 돼야 되죠. 왜 또 B는 1로 올 수가 없냐면 B가 1로 와버리면 A보다 원자 반지름이 커져야 되거든요. 안 되죠. 그리고 확연히 수치에 뭔가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럼 기억해. A는 2주기 원소이다. 맞죠? 원자 번호는 당연히 3주기인 17족이 제일 크겠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는 C하고 뭘 비교해라? B를 비교해라. C는 3주기 17족이죠? 3주기 17족. 이게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B하고 비교했습니까? B는 2주기 16족이니까 2주기 16족. 이게 B죠? 누가 더 큽니까? C가 더 크죠? 맞는 말이네. 답 몇 번입니까? 5번이 답이 된다. 됐죠? 자, 13번 볼까요? 지금 양성자수, 중성자수 주어졌으니까 원자 번호 알 수 있고 질량수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전자수까지 주어졌으니까 양성자와 전자수를 비교해서 이온인지 원자인지, 이온이라면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까지 판단할 수 있겠죠. 갑시다. X. 양성자가 48개, 48번. 중성자가 64니까 48 더하기 64 하면 얼마입니까? 112죠. 질량수 112. 근데 양성자 수하고 전자수 같죠? 중성원자. X. 그 다음. 자, 나는, 가로 가야 됩니까? 가로 갑시다. 원자 번호가 몇 번입니까? 50번. 그리고 질량수는 50 더하기 64, 114. 근데 양성자 개수보다 전자가 2개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가 양이온 이렇게. 됐죠? 나도 갈까요? 원자 번호가 몇 번? 49번. 49 더하기 62 하면 얼마입니까? 111입니까? 질량수 111. 그리고 양성자보다 전자가 3개나 부족하니까 몇 가양이온? 3가양이온. 마지막. 원자 번호 몇 번이죠? 50번. 50 더하기 60이면 112. 그 다음에 양성자보다 전자가 4개나 부족하죠? 뭐 이런 거 보기 힘든데 어쨌건 4가양이온. 기억. 원자의 표시 방법은 4, 18, 96이 아니죠. 112죠. 틀렸습니다. 가는 뭐죠? 가는 2가양이온. 맞는 말. 나와 다는 질량수가 111이고 112니까 틀리죠? 같다는 틀리니까. 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볼 수 있죠. 14번. 네온이면 원자 번호가 몇 번입니까? 10번이죠. 2주기 18족 원소가 됩니다. 그죠? 자, 근데 보면 가도 그렇고 다도 그렇고 L 값이 0이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오비탈입니까? S 오비탈이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보면은 MS가 주어졌는데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이거든요.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면 사실 2개 다가 주양자수 같은 건 말이 안 되죠. 왜냐? 같은 ES라면 스핀이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N값이 2니까 ES가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다는 1S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스핀 양자수가 같을 수가 있죠. 그리고요, 나는 ML값이 1이라는 걸로 봐서 일단 무조건 뭐가 됩니까? P 오비탈이 되죠. 주양자수 2니까 2P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럼 A는 얼마입니까? A는 누구의? S의 ML 값이니까 0이고요. B는 누구죠? P 오비탈의 L 값이니까 1이죠. C는 1S라고 했으니까 N 값이 1인 거죠. 기억.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맞고요. 나는 P 오비탈에 있는 전자이다. 나는 2P 오비탈 맞죠? 다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가와 같다. 다는 1S고요.
가는 ES죠. 그러면 에너지를 따지라고 하면 가와 다를 비교하면 에너지를 결정하는 게 주양다수죠. 가가 더 커야 되죠. 에너지가. 더 불안정한 거죠. 1S가 더 안정한 거죠. 그러니까 가와 같다는 틀린 말. 해서 몇 번입니까? 3번이 답이 되면 된다. 15번 한번 봅시다. 용질이 X랑 Y고요. 화학식량이 W랑 EW다. 화학식량은 뭘 의미한다고 했죠? 기억하세요? 무조건 화학식량 그러면 1몰의 질량이다. 그리고요. 어차피 지금 이거 보니까 몰 농도하고 부피가 주어졌죠? 뭡니까? 몰 농도에다 부피 곱하면 용질의 몰수가 나오죠? 0.1 곱하기 리터로 고치면 0.5리터. 이게 바로 누구의 몰수가 되는 겁니까? 녹아있는 용질 X의 몰수가 됩니다. 나는요, 몰 농도가 0.2고요, 부피가 0.25가 됩니까? 리터가 되겠죠? 이거는 누구의 몰수가 됩니까? Y의 몰수가 됩니다. 1대 2, 2대 1이니까 지금 뭐가 똑같습니까? X의 몰수와 Y의 몰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가 가보다 큰 값을 갖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답이 안 되죠. 같거든요, 몰수가. 그리고요,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어떻게 구합니까? 기억에다가 용질의 몰수에다가 뭘 곱하면 되죠? 화학식량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지금 이게 X의 몰수, 이게 Y 몰수니까 X의 질량은 여기다 W 곱하면 되고요. Y의 몰수는 여기다 EW 곱하면 되죠. 이 값이 서로 같으니 1대 2니까 결국 용질의 몰수도 몇 대 몇이 되면 된다? 1대 2가 되면 된다. 그러면 누가 더 크다? 나가 더 크다. 디귿. 단위 부피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죠. 이걸 말 바꿀까요? 이거 아닙니까? 몰 농도. 몰 농도가 1리터, 즉 단위 부피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죠. 디귿은 뭘 묻는 겁니까? 용질의 몰수를 묻는 겁니다. 즉 뭐야? 몰 농도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 농도 0.1, 0.2, 1대 2. 그러니까 누가 더 큽니까? 나가 더 크죠. 그럼 답은 뭡니까? 니은 디귿이니까 5번이 답이 된다. 나가 더 큰 거. (16번)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 Y랑 X2Z랑 YZ2인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아보가드로 수계에 있을 때의 질량이니까 결국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1몰의 질량. 한마디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분자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보면 Y는 원자니까 원자 1몰의 질량이 6이니까 Y의 원자량을 6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요거부터 할까요? YZ2면요, Y가 6이니까 Z의 원자량 곱하기 2 더하기 6이 22가 돼야 되죠. 그러면 결국 Z2의 질량이 얼마가 되면 됩니까? 16이 되면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8 곱하기 2 되니까 Z의 원자량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그래야 8이 16 더하기 6하면 20이 되죠. Z가 8이니까 그럼 8 더하기 X 곱하기 2가 9니까 X의 원자량 얼마나 됩니까? 2분의 1, 즉 0.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원자량의 비를 구할 수 있죠. X 대 Y 대 Z가 얼마입니까? 1대 12대 얼마가 되죠? 16이 되죠. 근데 문제에서 Y 1몰의 질량 A래. Y 1몰의 질량이 A니까 얘는 얼마가 됩니까? 12분의 A. 얘는 얼마가 됩니까? 12분의 16이니까 3분의 4A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면 되죠. 기억. X원자 한 개의 질량을 물었죠. 자, 보세요. 우리 X원자 한 개의 질량 몰라요? 그게 몇 개 있을 때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을 때가 뭐가 되는 거죠? X의 원자량이 되는데 그 값이 얼마입니까? 12분의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X 한 개의 질량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양변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되니까 12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분의 A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이 맞는 말입니다. 뭘 이용해서 문제 풀어라? 아보가드로 수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으라는 겁니다. 니은 Y와 Z의 원자량이 B입니까? Y와 Z입니까? 12대 16이니까 3대 4입니까?
맞죠? 디귿 YX4의 화학식량 Y가 A죠? 더하기 X4니까 X 12분의 A 곱하기 4. 그러면 3분의 A 더하기 A니까 얼마가 되죠? 3분의 4A. 오케이. 맞는 말. 답 몇 번입니까? 5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가 핵심이다? NA계, 즉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을 때의 질량이 결국 1몰의 질량이 된다. 자, 17번입니다.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부피야. 딱 보는 순간 그러면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같아야 되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분자가 몇 개 들어있어야 된다? 2개 들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풀 때 1번, 그 다음에 5번 절대 답이 안 되죠. 왜? 2개 들어있으니까 답은 2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X2의 분자식이, 그러니까 X2가 분자식인데 질량이 7이야. Y2는 8이야. 그러면 같은 개수 있을 때의 질량비가 7대 8이라는 건 X2, Y2의 분자량의 비가 7대 8이 되고요. 그럼 X 원자량을 3.5로 하시면 되고요. Y의 원자량을 4로 하시면 되죠. 그럼 쉽게 갑시다. 어떻게 해야 11이 만들어집니까? 2 곱하면 7, 더하면 11이죠. 그러니까 X 2개하고 Y 1개로 이루어진 분자가 몇 개 들어있다? 2개 들어있다. 보니까 X가 이렇게 있으니까 X 2개하고 뭐 찾으면 된다? Y 1개로 이루어진 게 2개 들어있는 거 찾으면 된다. 여기 있네. X 2개와 Y 1개로 이루어진 분자가 2개니까 답은 뭐다? 3번. 이렇게 풀면 쉽게 풀 수 있죠. 18번 갑시다. 500ml의 부피 플라스크에 수산나트륨 Xg을 넣은 후 중류선을 표시선까지 채워 0.1몰 농도를 만들었대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몽을 농도 주어지고 부피 주어지면 0.1몰 농도 곱하기 부피가 0.55리터입니까? 그러면 0.05 뭐가 되는 겁니까? 몰의 용질 NaOH가 되는 거죠. 문제에 혹시 화학식량 주어졌습니까? 주어졌네. 40이라고. 그러면 0.05 곱하기 40 하면 되죠? 얼마입니까 이거? 2g이죠. 그럼 몇 그램 녹였구나? NaOH를 2g 녹였구나. X는 2가 된다. 그 다음 거기에다가 수용액 Vml의 증류수를 추가했대요. 묽혔다는 얘기죠.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게 증류수를 추가로 넣는다는 건 결국 이겁니다. 용질의 양은 뭐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럼 볼래요? 자, 몰 농도라는 놈은, 몰 농도는 뭡니까? 용액의 부피분의 뭐가 되죠? 용질의 몰수가 되죠. 근데 증류수만 집어넣었으니까 용질의 몰수는 뭐 할 것이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몰 농도는 뭐와 반비례 관계다? 부피하고 반비례 관계다. 보니까 몰 농도가 0.1에서 0.02가 됐죠. 몇 대 몇입니까? 10대 2니까 5대 1입니까? 농도비가 몇 대 몇이 됐다? 5대 1이 됐다. 왜? 부피비가 몇 대 몇이 됐으니까? 1대 5가 됐으니까. 원래 부피가 얼마였죠? 원래 부피가 얼마였습니까? Vml였죠? Vml에 V에다가 뭐를 추가했다 이 말입니까? Y를 추가했더니 그 비율이 1대 5가 되었다. 그 말은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5V가 돼야 된다. 됐습니까? Y 얼마입니까? 4V가 돼야 되죠. 그래요. V, 5V, 1대 5. Y가 4V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뭐다? 물 켰을 때는 용질의 양은 바뀌지 않으니 부피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하는 문제입니다. 답 몇 번입니까? 1번이 답입니다. 자, 19번 봅시다. 2, 3주기 원소가 주어졌고요. 1, 이온화 에너지가 주어졌죠. 자, 이온화 에너지 나오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혹시 예외 아닐까 항상 의심해야 됩니다. 자, 먼저 요까지가 2주기죠.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로 치면은 요 녀석들이 CDE가 될 거고요. 요거 두 개가
AB가 되겠죠. 그러면 자, 요거 둘 중에 예외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외 없죠?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가 커지면 뭐 하니까 이온화 에너지 증가해야 되니까 얘가 B가 되고요. 얘가 A가 되면 되죠. 라가. 자, 요거 세 개 중에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제일 큰 게 얘죠. 혹시 여기 예외 있습니까? 요거 두 개가 예외니까 일단 얘는 예외가 아니죠. 그럼 얘가 가장 크니까 다가 E가 되면 되죠. 원래대로 할 것 같으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가 나가 크니까 나가 D가 돼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누가 더 크다? 가가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 뭐가 된다? C가 된다.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가 커지면 이온 에너지 커지는 게 경향성이거든요. 하지만 2족, 3족, 13족, 그 다음에 13족, 그 다음에 15족이죠. 15족, 16족에서는 뭐 한다? 역전되는 현상을 보인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기억. D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가이다. 맞는 말이죠. 물어보죠. 원자 반지름은 기본적으로 껍질 수가 제일 많아야 커지니까 제일 큰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자 번호가 커지면 전자를 세게 잡아당기니까 이온 반지름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그러니까 B가 A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건 B가 아니고 누가 돼야 되죠? A가 돼야 되죠. 자, 제2 이온화 에너지라고 했거든요. 자, 볼까요? 제2가 되면요. 하나 잃으면 EP2가 되니까 이 상태에서 잃어버리는 게 제2입니다. EP4가 아니라 EP3 상태에서 잃어버리는 게 제2고요. EP4 얘는 EP6에서 잃어버려야 되고요. 얘는 3S1에서 잃어버려야 되죠. 그러면 제2가 되면은 마가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작습니다. 왜? 혼자 세 번째 껍질이니까. 제일 큰 거는 요거 중에 하나겠죠. 왜? 전부 다 EP2에서 EP3에서 EP4에서 EP6에서 전자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한 개 잃고 두 번째 볼 때니까 라는 EP6라는 건 18쪽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두 번째 껍질에서는 18쪽이 가장 크니까 A가 가장 큰 거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뭡니까? 기억 찍으시니까 3번이 답이다. 그러니까 제2 이온에너지를 물으면 어떻게 해라? 한 개를 떼어낸 상태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20번. 일단 화학 반응식이 주어졌죠. 자, C가 M개 있고 B개의 CO2가 생겼어. 근데 여기 지금 딴 데는 C가 없죠. 그러면 요 M개가 결국 B개의 CO2 속에 들어있는 탄소의 개수와 같아야 되죠. 왜?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는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분명히 얘가 1몰 반응했을 때 B몰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셔야 되죠. C, B. 그래요? B몰에 CO2가 생기죠. 자, H가 N개 있다고 했는데요. B개의 H2가 생겼다는 건 H가 2B개에 있는 거 맞죠? 그럼 애초에 1몰의 CmHl에는 H가 몇 개 들어있다? 2B개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O2가 반응하죠. 그래서 B몰에 CO2가 생기고요. 문제 주어졌죠? B몰에 H2가 생기죠. 그러면 굳이 A라고 하지 말고 2B죠. 여기 몇 B입니까? 1B입니까? 그러면 여기 뭐가 됩니까? 2분의 3B몰에 O2가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은 몇 대 몇의 비율로 반응한다는 겁니까? 2대 3대 2대 2의 비율로 일단 기본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자, 보세요. 선생님 눈에는 이게 딱 보입니다. H가 보이고 H가 보입니다. 항상 1단원 문제 풀 때는요. 제일 먼저 뭘 확인하냐면요. 전부 기체인지 확인합니다. 왜냐? 또 얍삽하게 기체 하나 빠지고 막 고체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이 문제는 다 기체입니다. 그러면 기체의 부피를 결정하는 건 뭐죠? 분자수죠. 반응 전과 후에 부피가 변함이 없죠. 그 말은 반응 전후에 분자수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봤을 때 CbH2b 1몰과 2분의 3B몰의 O2가 반응했죠. 이게 뭡니까? 반응물의 총몰수죠. 생성물은 B몰 생겼으니까 이게 생성물의 총몰수죠. 그것이 뭐 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반응한 양이 없어질 건데 없어진 만큼 생겼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2b가 되고 넘기면 2분의 1b니까 2분의 1b가 1이 되니까 b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2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써볼까요? C2H 2b니까 얼마가 되죠? 4 더하기 b에다 2 집어넣으면 3O2가 될 거고요. b에 2 집어넣으니까 2CO2 더하기 뭐가 된다? 2H2O가 된다. 그러면 M값 나왔죠? M값이 얼마입니까? 2죠. N값 나왔죠? N값이 얼마입니까? 4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자 문제에서 얘가 1.4g 반응한다고 했고요. O2가 0.2몰 있다고 했거든요. 개수비 1대 3이니까 1대 3의 비율로 반응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일단 얘의 뭐부터 구하자? 몰수부터 구하자. 12 곱하기 2, 24 더하기 4니까 얼마죠? 28로 나누면 되죠? 몇 몰입니까 이거? 0.05몰이죠. 그러면 0.05와 0.2몰 반응한다. 그럼 얘가 한 개 반응물 0.05가 다 반응하면 몇 배? 1대 3이니까 3배죠? 0.15몰이 반응하면 되죠.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남아있는 O2의 양을 원하는 거니까 0.2에서 0.15 빼면 0.05몰에 뭐가? O2가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질량이니까 곱하기 O2의 분자량 32를 곱하면 되죠. 얼마입니까? 1.6g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X는 얼마가 된다? 바로 1.6이 된다 이렇게.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10x분의 자 구할까요? 10 곱하기 1.6분의 m 곱하기 n이니까 2, 4, 8이죠. 계산하면 16분의 8이니까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이 문제 답이 되니까 몇 번이다? 이게 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풀었는데 사실 뭐 지금 고3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니까 좀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대비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